Our story about Korean food begins from Seoul, South Korea. 5,000-year history, Korean food has also blossomed over that period. Top 2 chefs of Korea, Lee Ju-hyung and Olivia Lee, will now unveil the unknowns of Korean cuisine. All you need to know about traditional Korean food. 2 chefs is about to show you all.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리입니다. 여러분은 딱히 배고프지도 않고 입맛도 없을 때는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나요? 저는 그럴 때는 죽을 권해드리는데요. 자, 이것은 겨울철 별미인 팥죽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새우죽. 그리고 이것은 고소한 맛이 일품인 잣죽입니다. 죽은 특히 아프고 지친 분들의 속을 위로해주는 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또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축구 으스스할 때도 찾게 되는 게 바로 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맛있는데요. 이 맛은 드셔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말린 속을 달래주는 죽 만들어 볼까요? 네, 그 중에서도 달콤한 호박죽과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전복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 a race to make rice balls. 2 chefs head to head. Olivia Lee, Professor, Beksuk Culture University. Lee Ju-hyung, Head Chef of Korean Food, Ritz-Carlton Hotel. And today's winner? The 2 chefs race to make glutinous rice balls. Who will come out on top? 7, 8, 9, 10, 11, 12, 13, 14, 15, 17. 벌써? 넘은 것 같은데? 오늘의 승리는 저입니다. 올리비아 리의 오늘의 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히지 좀 마세요. Today's main chef, Olivia. 안녕하세요. 저희 단호박 보고 있는데요. 저 단호박 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호박은 특히나 또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설탕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네. 좋은데요. 단호박을 보시면 이 고르실 때 좀 색깔이 짙은 색깔이 나고 좀 단단한 단호박을 고르시는 것이 좋아요. 호박은 또 이뇨 작용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카로틴이 많아서 눈의 건강에도 아주 좋죠. 그럼 이 단호박을 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복을 사러 가야겠죠? 전복은 왜요? 호박죽이랑 같이 전복죽도 만들어 보려고요. 아, 저 전복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복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전복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신선한데요. 전복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광택이 있고요. 탄력이 좋은 전복을 고르시면 좋은데요. 우리 이 전복 살까요? 네, 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네, 호박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 호박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박은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씨를 빼낼 건데요. 반을 자르실 때는 이 꼭지에 있는 부분을 옆으로 해서 이 꼭지에 있는 부분은 단단하기 때문에 옆으로 해서 반을 잘라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을 잘라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씨 부분은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도마에 딱 놓고 손으로 한번 딱 집어서 숟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씨를 제거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씨를 제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단호박을 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물은 넣어 놓으셨나요?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아주 좋아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단호박은 안쪽이, 이 단호박의 안쪽이 위로 향하게 하여서 15분 정도 쪄주실 거예요. 자,
자, 이렇게 찜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때에는 강으로 하셔서 15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성들은 출산 후에 이 단호박을 드시면 붓기가 빠진다고 해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팥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네, 갖고 오겠습니다. 아, 이런 팥쥐 같으니라고. 여기 빨리 팥이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빨리 가져왔습니다. 팥을 3-4번 씻어 놓았나요? 씻어놨습니다. 네, 팥은 3-4번 정도 깨끗이 씻어 놓았고요. 자, 우리 한번 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을 붓고요. 그런 다음에 팥을 넣어서 한번 삶아낼 건데요. 2-3분 정도만 끓여내신 다음에 그 팥물은 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팥은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식재료인데요. 한국에서는 빵과 떡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겨울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팥을 이용해서 팥죽을 써먹는데요. 이게 미리 액땜을 해준다는 민간 풍속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팥은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분 정도 끓여냈으면 물을 따라 버려야 되는데요. 네. 이셰프, 다녀오셔야죠. 다녀오겠습니다. 뜨거울 것 같아요. 네, 뜨거우니까 얼른 가서 물 버리고 오세요. 저는 항상 이걸 끼고 갑니다. 좀 꺼주세요. 네. 불 좀. 손 뒤겠어. 알아서 해야죠. 진짜. 얼른 다녀오세요.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가 없어. 뭐 자기는 발을 했었나 뭐. 팥은 껍질에 영양분이 가장 많다 그래요. 그래서 소금을 약간 넣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죽을 끓여 드셔도 좋고 팥을 삶아서 그 삶은 물을 차로 만들어 드셔도 가장 좋습니다. 네, 이 팥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끓여준 다음에 깨끗이 먼저 헹궈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끓이시면 되는데요. 아린맛과 떫은 맛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머네 멀어. 여기 있습니다. 네. 팥은 이제 삶아낼 건데요. 자, 먼저 냄비에 넣고 자, 소금도 넣어야 되는데요. 소금 어디에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미리미리 갖다 놓으라 그랬는데. 아우. 네, 밥을 소금이고요. 넣고 소금을 2분의 1 작은술 정도를 넣어서 끓여줄 건데 처음엔 센 불에서 20분 정도 끓여낼 것입니다. 팥을 끓여내실 때는 충분한 물이 필요한데요. 네, 꼭 팥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단호박죽에는 강낭콩이라든가 여러 가지 콩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 팥은 단호박과 같은 붓기를 제거해주는 여러 가지 양리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팥은 오랜 시간 충분한 물에서 끓여야지 속까지 부드러워지죠. 팥은 보관 방법에 따라서 더 삶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푹 삶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파다를 삶았을 때 터지게 되면 호박죽에 넣었을 때 지저분해지므로 파다를 터지지 않게 삶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팥이 눌러붙지 않게. 자, 이렇게 센 불에서 20분 정도 삶아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중불로 줄이고 40분 정도 더 삶아내시면 됩니다. 단호박이 잘 익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우, 색 아주 좋은데요? 네, 아주 잘 익고 있네요. 다음은 찹쌀을 네. 준비해 볼까요? 네, 준비해놨습니다. 네, 볼도 하나 주시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위스크도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찹쌀은 물과 함께 넣는데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하세요. 자, 동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컵이죠? 네, 한 컵을 넣어주세요. 자, 찹쌀은 호박죽을 찰지게 하고 식감을 좋게 하는데요. 찹쌀은 소화를 돕기 때문에 쌀가루보다는 찹쌀가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적고 있나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자, 단호박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단호박은 이렇게 꺼내서 껍질을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이용하셔서 벗겨내실 건데요. 자, 칼로 이용해서 껍질을 깎아내 주시고요. 자, 숟가락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잘 으스러질 수 있기 때문에 칼로 이용해서 살살 껍질을 벗겨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단호박을 네. 갈아와야 되는데요. 네. 이 셰프님, 다녀오세요. 네, 갈아보겠습니다. 네. 골라가지고. 단호박은 잘 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약간 넣고 갈면 아주 잘 갈립니다. 네, 물은 2컵 정도 넣고 갈겠습니다. 네, 뚜껑을 덮고요. 다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갈아진 단호박은 체에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세요. 네. 예쁘지 않나요? 예쁘네요. 자, 이렇게 체에 한번 내려주고요. 아까 찹쌀가루하고 물 섞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냄비에다가 네. 물을 같이 넣어서 섞어서 끓일 거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저어서 이렇게 물 3컵을 넣어서 잘 섞어서 냄비에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잘 섞이도록 잘 저어서요. 자, 이제 냄비에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센 불에서 2분 정도 먼저 끓여줄 건데요. 나무주걱 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오늘 시키니까 매우 편하고 좋은데요. 잘 저어주면서 끓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박죽은 중불로 줄여주신 다음에 10분 정도 더 저으면서 끓여주시고요. 자, 그 와중에 저는 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팥이 아주 통통해졌는데요. 자, 이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잘 으깨지면은 아주 잘 익은 겁니다. 이제 약불로 줄이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뜸을 들이듯이 10분 정도 더 끓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이 됐는데요. 불을 끄고 팥물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꿀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도 한 큰술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꿀은 호박의 단맛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설탕보다는 꿀을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팥물을 제거한 팥은 이렇게 호박죽에 넣어서 끓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해요. 네, 국자에 갖다 드릴게요. 그릇도 준비해 놨고요. 네. 자, 단호박죽에 팥과 함께 가득해서 자, 이렇게 담아서 네, 제가 오늘 대추로 이쁜 꽃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홀수로 넣는 게 더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호박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복죽을 끓여봤는데요. 죽은 식전에 먹으면 입맛을 돋궈주고요. 간식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소화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좋은 영양식입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팥죽이나 잣죽, 그리고 채소죽 등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다양한 죽들을 판매하는 죽 전문점이 아주 많은데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특히 전복죽이 인기가 너무 많죠? 네, 전복은 재료가 귀하다 보니 죽류 중에서도 가장 고급에 속하죠. 내장을 넣고 먹는 전복죽은 그 맛이 아주 일품이죠. 자, 두 번째 요리 전복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복죽은 재료 손질과 조리 방법은 쉬운 편이지만 불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맛있는 전복죽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전복 준비됐나요? 네, 냉장고에 있는데요. 제가 손질을 하러 갔다 와야 된다. 감독님 함께 가시죠. 네, 우선 전복을 손질해 볼 텐데요. 먼저 표면에 이물질을 제거해서 소금을 뿌려주고 살짝 문질러 준 다음에 솔로 살살 긁어주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숟가락으로 이 전복을 떼볼 텐데요. 네, 여기 내장 보이시죠? 오늘은 내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따로 빼놓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런 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솔로 살짝 긁어주시고요. 네, 이제 손질이 다 되었고요. 이제 다시 이 셰프에게 가시죠. 깨끗이 씻어 오고 있나요? 아주 손질 잘 해놨네요. 자, 이렇게 깨끗이 씻은 전복은요. 자, 반으로 잘라서 0.5cm로 썰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복은 다 썰었는데요. 맵쌀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불려놓은 쌀이 있습니다. 네, 깨끗이 씻어서 3시간 정도 불려놨다가 이렇게 체에 받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죽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불을 올리고요. 자, 참기름이 필요하겠죠? 네. 아까 호박죽에는 찰지게 하기 위해서 찹쌀가루를 사용했는데요. 전복죽에는 찰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맵쌀을 사용합니다. 자, 참기름 준비됐나요? 네, 자, 뜨겁게 데운 냄비에 참기름 2큰술을 둘러주겠습니다. 자, 아까 불려놓은 맵쌀을 넣어서 볶아줄 건데요. 중불에서 3분 정도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3큰술만 넣어주시겠어요? 네, 3큰술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중불에서 3분 정도 볶다가 전복을 넣고 2분 정도 더 볶겠습니다. 전복 넣어주세요. 네, 그 전복을 넣어서 2분 정도 더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맵쌀을 참기름에 볶아주는 이유는 잘 퍼지고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맵쌀을 넣고 이렇게 죽을 끓이는데요. 굳이 맵쌀을 안 넣어도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 된 밥을 이렇게 물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또 죽을 쓰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쌀은 또 해외에서 구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스시용 라이스나 리조또용 라이스, 그리고 밀크 라이스를 이용해서 죽을 끓이면 되는데요. 그래도 한국 쌀을 이용하셔야 맛있는 죽을 끓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을 넣어주시겠어요? 네, 컵 붓고요. 자, 밑에 눌러붙은 것들을 잘 저어주면서 타지 않게끔 잘 저어주세요. 네, 3컵 넣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물을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시는데요. 센 불에서 5분 정도
눌러붙지 않도록 잘 저으면서 끓여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물 5컵을 넣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물을 넣고 중불에서 쌀알이 푹 익도록 3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자, 셰프님이 저어보겠어요? 네, 제가 적고 있겠습니다. 저으세요. 자, 죽을 끓이실 때는 충분히 물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환자나 아이들 이유식에는 물을 많이 넣어 질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전복죽에 내장을 넣지 않고 끓이잖아요. 그 전복죽에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장을 잘게 다져 넣어서 이렇게 끓여주면 되고요. 풍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미식가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약불에서 5분 정도 뜸들이듯이 끓여주시다가 국간장을 넣어서 간을 할 건데요. 네. 불을 끄고 국간장을 2작은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완성된 전복죽은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맛이 고소한데요? 이렇게 해서 전복죽이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은 호박죽과 전복죽을 만들어 봤는데요. 진한 호박죽을 느끼시려면 팥을 넣지 않고 호박만으로 호박죽을 끓이면 되는데요. 노란빛의 호박죽은 사라진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네, 전복죽도 마찬가지로 좀 더 깊은 맛을 즐기고자 하실 때에는 내장을 넣고 끓이시면 되는데요. 네. 푸른빛이 돌게 되고 전복 특유의 맛과 향을 느끼고자 하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한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쾌 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래전 한국에서는 계절을 24절기로 나누어 구분했는데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에는 팥죽을 끓여 먹으며 즐거워했는데요. 그런데 이 팥죽에는 새알심이 들어가야 진짜 팥죽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생명과 탄생, 출발을 의미하는 새알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찹쌀가루를 넣고 소금 3분의 1 작은술, 뜨거운 물 2큰술을 넣어서 밑반죽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치대며 반죽하다가 지름 1cm 정도 되는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새알심은 죽에 넣고 함께 끓여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뜨거운 물을 넣어 밑반죽을 하셔야 반죽에 갈라짐 현상이 없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호박죽과 전복죽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죽은 서양의 습이나 에피타이저처럼 식전에 먹는 음식입니다. 삶아진 호박살에 찹쌀가루를 넣어 끓인 호박죽은 달짝지근하면서도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맛과 고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당뇨 환자나 여성, 그리고 술 마신 후에 특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복은 단백질과 비타민 외에도 칼슘과 인 등 무기질이 풍부해 해류 중에서 가장 맛이 좋고 영양이 뛰어나며 귀하기 때문에 해류의 황제라고 일컬어집니다. 전통죽은 동치미와 함께 먹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